질문 드리겠습니다. 부모들이 월세를 살면서도 자식이 원하면 외국으로 유학을 보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연히 20살 넘은 자식인데 자식들을 위해 부모들은 어느 정도까지 희생을 감내해야 할까요? 스승님의 바른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나라 교육률이 전 세계적으로 아마 거의 1, 2위를 다툴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으로부터 한 3, 40년 전만 해도 그 유학 가는 분이 좀 드물었죠. 3, 40년 전만 해도 드물었는데 요즘 현 시대에는 유학 가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실제 우리 부모님들이 학구열이 대단하고 또 자식에 대한 그 교육적인 그 사랑, 그 교육적인 그 어떤 욕심이라고 할까? 교육적인 그 목적들이 대단히 훌륭하기도 하고 대단히 큽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들이 당신은 좀 못 먹고 못 쓰더라도 아이 교육비만이는 아끼지 않고 그냥 무조건적으로 쓰고자 하는 그런 욕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허리띠를 졸라매고라도 아이들 학원 한 군데라도 더 보내고 싶고 또 형편이 되면 아이가 원하면 유학도 보내고 싶고 또 아이가 원하면 참 어떤 공부라도 다 시키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요즘 현 시대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어느 선에서 자식들을 바르게 키우고 바르게 공부를 시킬 것인가는 우리가 냉철한 잣대로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제 왜 그런지 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가 바르게 분별하지 못하고 아이들을 무조건 교육비에 투자를 하면 자칫하면 부질없는 그 교육비 투자가 되고 자칫하면 아이한테 스트레스 부담만 주게 되고 자칫하면 아이로 하여금 시간 낭비를 하게 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 아이 성향이 기술을 좋아하는 아이가 있고 학문을 좋아하는 아이가 있고 예체능을 좋아하는 아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공부에 흥미가 없는데 부모 욕심으로 자꾸 유학을 보내고자 한다든가 아니면 뭐 학원을 몇 군데씩 보내고자 한다든가 이런 욕심의 잣대로 아이를 억지 춘향으로 몰고 가는 경우도 있다. 아이가 진짜 하고 싶어서 시키는 경우도 있지만 부모 잣대로 몰고 가는 경향도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바르게 분별하라는 뜻은 아이가 진심으로 진로를 잘 잡아가고 진심으로 공부를 원하고 진실로 갈 길을 잘 잡아갈 때는 부모가 최선을 다해서 힘 닿는 데까지 돕는 건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아이는 공부에 별로 흥미도 없고 취미도 없고 그리고 나는 이 공부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직 뭐라고 할까 뚜렷한 목적 의식도 없고 어떤 이념도 없고 내가 공부해서 뭘 되겠다는 그런 어떤 목적 의식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부모 잣대로 부모 욕심대로 너는 장차 변호사가 되면 좋겠다. 너는 교수가 되면 좋겠다. 너는 의사가 되면 좋겠다. 이런 욕심의 잣대로 막 아이를 부담 주면서 이렇게 학원도 보내고 유학도 보내고 당신은 형편이 어려우면서도 이렇게 하는 것은 바르지 못한 것이다. 이건 형편이 좋다 하더라도 바르지 못한 거예요. 형편이 어려우면 더욱더 바르지 못하지만 형편이 설령 좋다 하더라도 환경이 좋다 하더라도 바르지 못한 것이다. 그래서 제가 이걸 하나하나 좀 풀어드리면 초등학교 요즘에는 그 유치원 때부터 몇 군데씩 학원도 보낸답니다. 유치원 때부터. 그런데 어머니들이 알아둬야 될 건 유치원 때 너무 여러 가지 공부를 시키고 학원을 보내고 그 아기 때부터 심적인 부담을 주게 되면 아이 정서에 좋지 않습니다. 이 유치원 때는 마음껏 놀고 마음껏 사랑을 느끼고 마음껏 뛰어놀게 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기본적인 그 말 배우기, 기본적인 예의, 부모님한테 경어를 쓰고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인사 잘하고 이렇게 가족 간에 잘 화합을 이룰 수 있게끔 기본적 예의만 잘 가르치고, 그러면 유치원에 보내면 그건 기본적으로 다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인 유치원만 보내서 뭐 유아원이든 유치원이든 기본적인 유치원만 보내가지고 전인 교육을 잘 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아이를 바르게 교육시키는 것이다. 유치원 때 영어학원, 수학학원 여러 군데 보낸다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돈이 있든 없든 그런 짓은 하면 안 된다. 그건 아이로 하여금 정서를 메마르게 하는 작용을 합니다. 나중에 크면 그 후유증이 나타나요. 아기 때는 잘 모르는데 중고등학교 가면 나타납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아기 때 무리하게 공부시키는 건 바보짓이다. 딱 기본적인 유치원 정도 보내고 마음껏 사랑을 주고 뛰어놀고 자유로운 영혼을 갖게끔 도와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가 들어가요.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더라도 여러분들 막 5군데, 최소 3군데 이상 학원을 보내는데 그런 것도 잘 생각해보고 분별을 해야 됩니다. 그 초등학교 때 아이들이 한참 그 이성이 발달하고 호기심이 발달하고 모든 문물이 다 교육이에요. 꼭 수학만 교육, 영어만 교육이 아니고 눈에 보이는 게 다 호기심이고 교육이란 얘기라. 그런데 아이를 갖다가 너무 그 강압적으로 수학, 영어, 뭐 과학 등등의 피아노 뭐 등등의 또 뭐 바이올린 뭐 등등 이런 여러 가지를 욕심의 잣대로 막 5군데씩 학원을 보내면서 타이트하게 아이를 교육시키게 되면 아이가 이 대자연의 기운을 흡수할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 호기심을 풀 시간도 없고 자연스럽게 이 대자연을 공부할 시간이 없다. 그래서 어딘지 모르게 아이가 정서적으로 메마르고 아주 그 뭐라고 할까 순박함이 없어집니다. 그러면서 어떤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돼요. 그리고 그 스트레스 받은 것은 사춘기에 나타날 수 있고 또 부모한테 자기 받은 것만큼 그대로 돌려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 무슨 말씀이냐면 어릴 때는 강제로 따라 하다가 이제 자기가 좀 성장하고 중고등학교 가게 되면 머리가 커질 거 아닙니까? 그럼 자기가 스트레스 받은 것만큼 부모한테 돌려주는 경우도 많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뭐라고 하냐면 너 초등학교 때는 말도 잘 듣고 공부도 잘하더니 중고등학교 오더니 왜 말 안 듣고 대들고 그러냐 그래요. 근데 실제는 알고 보면 부모가 아이한테 그런 부담을 주어서 대가품을 받는 것일 수도 있다. 그래서 이 초등학교 때는 자연교육을 많이 시켜야 됩니다. 자연교육. 자연교육이라는 건 이렇게 여행을 하면서도 가르치고 보세요. 외국을 같이 여행을 가서도 가르치고 국내 여행이라도 이렇게 많이 산천을 다니면서도 가르치고 이런 자연교육을 많이 시키는 거예요. 보여주고. 그러면서 한두 가지 필요한 것만 학원도 보내고 한두 가지 필요한 그 공부만 시키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우리 아이만 뒤떨어질 거 아니냐. 다른 사람 다 시키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 중고등학교 가보면 그렇게 시킨 아이하고 빡세게 시킨 아이하고 큰 차이 없어요. 알고 보면. 그리고 정서적인 면은 여유롭게 공부를 시킨 아이가 훨씬 정서적으로 좋습니다. 여러분, 영혼이 맑고 정서가 안정이 될 때 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정서가 불안정하고 핍박에 빠져 있거나 압박감에 빠져 있거나 막 트라우마에 빠져 있게 되면 절대적으로 훌륭한 사람 되기가 어려워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아이들을 키울 때 초등학교 때는 조금 더 여유롭게 이 자연을 많이 접하게 만들고 이 평화로운 자연을 느끼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이 가족 간의 어떤 사랑이라든가 나눔이라든가 형제 간의 나눔 이런 인성교육, 전인교육에 신경을 써야 된다.
그리고 기초적인 기본적인 것은 시키라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다 시키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주 아이한테 필요한 기본적인 건 시키되 너무 과한 욕심을 내지 마라. 과한 욕심을 내면 반드시 뒤에 탈이 난다. 여러분들이 아이들 키워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부모님 잣대로 잘못 키워서 그런 경우가 70%예요. 아이 본성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경우가 30%고, 그러니까 아이 타고난 팔자, 아이 타고난 본성의 기질이 문제가 있어서 무리를 일으키는 경우가 30%고, 부모 잣대로 교육을 바르게 못 시켜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70%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이들이 이 초등학교 때부터 바르게 성장을 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이야기부터 해드리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초등학교가 지금 주춧돌을 놓는 거예요. 아이를 지금 대학교까지 공부시키는 과정에서 가장 밑바닥에 기초를 놓는 것이다. 가장 밑바닥에 주춧돌을 놓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초등학교 때부터 아이 기본적 인성을 갖추게 하고 그 영혼을 아주 자유로운 영혼으로서 좋은 에너지를 많이 받게끔, 또 이렇게 심리적으로 압박감이 없게끔, 그리고 충분한 사랑을 느끼게끔, 이렇게 자유로운 영혼으로 공부를 할 수 있게끔 이런 기초적인 갖춤을 가질 수 있도록 부모가 도와줘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 초등학교 시절에 기초를 잘 닦아놓으면 사춘기도 아주 미세하게 넘어갈 수 있고, 사춘기가 오더라도 미세하게 넘어가요. 그리고 절대 사춘기가 오더라도 무리한 짓을 안 합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를 속을 새기거나 엉뚱한 짓을 하거나 부모한테 막 못된 짓을 하거나 절대 이런 일이 없다. 근데 이 기초를 잘못 닦아놓으면 나중에 문제가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는 아이를 키울 때 초등학교 시절에 아주 바른 인성을 갖추도록, 바른 영혼을 느낄 수 있도록, 그 자연의 환경을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이런 지혜를 많이 가르쳐야 된다. 즉 지혜로운 학문, 지혜로운 전인교육, 지혜로운 환경을 접하게끔 노력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가 있는데, 중학교, 고등학교는 이제 공부를 본격적으로 하는 나이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아이의 성향, 성격, 자질에 따라서 좀 학원도 적극적으로 또 보낼 필요성이 있고, 여기서 학원을 적극적으로 보내라는 표현은 여러 개를 보내라는 뜻이 아니에요. 아이한테 맞는, 예를 들어 영어가 잘 맞으면 영어를 시키고, 수학이 잘 맞으면 수학을 시키고, 이렇게 아이한테 맞는 공부를 본격적으로 부모님이 잘 잡아줘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아이가 아직 다 성장한 게 아니고 소신이 아직 없어요. 감정적이야. 어제 말, 오늘 말 달라지고, 어제 꿈, 오늘 꿈 달라지고, 오늘은 나는 조종사 되고 싶다가 내일은 의사 되고 싶어지고, 의사 되고 싶다가 갑자기 사업하고 싶어지고, 또 봐봐요. 어제는 국회의원 한다고 했다가 나는 오늘은 선생님 한다 그래. 이렇게 꿈이 수시로 바뀌는 나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소신도 없고 자기 주관이 확실하게 잡힌 나이가 아니기 때문에 부모 의견이 많이 반영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먼저 바르게 깨우치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이 아이가 과연 무엇을 잘할 수 있는가를 잘 살펴볼 줄도 알아야 되고, 또 부모 갖춤이 있어야 아이를 바르게 키울 수 있거든. 그래서 부모가 먼저 학생하고 똑같이 공부하는 마음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 그리고 아이 성향을 잘 분석하고 파악해서 공부를 잡아주는 겁니다. 거기에 맞게, 그 아이의 성향과 기질에 맞게 공부를 시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면 그때는 자기 진로를 잡아야 될 때예요.
그러면 이제 아이가 소신도 좀 생기고 목적도 생깁니다. 그러면 그때 부모랑 상의를 해서 아이 의견을 반영해 가지고 이제 그때 아이 소신을 70% 따라주는 겁니다. 부모 잣대로 70% 몰고 가면 안 되고 아이 감정이나 아이 마음, 그리고 아이가 원하는 바 이런 걸 잘 들어보고 70%는 아이의 그 원하는 바를 들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30%는 부모 의견을 잘 반영시키고 이렇게 해가지고 진로를 잡아주면 됩니다.